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평택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부위원장 소남영 의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정화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우심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중요 의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고 내일부터 2월 9일까지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평택시 전세 사기 예방 및 안전 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승겸 위원님께서는 발의위원을 대표하시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승겸 의원입니다. 평택시 전세 사기 예방 및 안전 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안전 전세 프로젝트와 관리단 운영을 통해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세 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4조에서는 시장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과 동참 사무소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사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안전전세 관리단의 구성, 운영 및 활동 범위, 모니터링 및 합동 점검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는 관리단 운영 협의회 구성과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는 관리단원의 비밀 유지 의무, 직무 교육, 평가 및 포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24조와 제25조에서는 관리단 및 안전전세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과 실비 지급 근거를 두었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는 경기도 통합운영 표준지침 준용,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전담부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장님부터 의견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네, 도시주택국장 한우식입니다. 먼저 시장 발전을 위하여 이정활동에 힘쓰시는 소남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견 제시에 앞서 참석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현병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승겸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재정조례안은 시민의 전세 사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관리단 운영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조례로서 본 조례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토대 마련 및 안전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김승겸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소를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순희 의원입니다. 전세 사기가 전국적으로 이슈가 많이 있는데 혹시 평택의 전세 사기 피해는 전년도에 얼마나 됐는지 혹시 파악이 네. 되셨는지요? 저희 시는 2024년 9월달에 전세 피해 및 전세 사기 피해에 관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지금 현재 총 접수된 건은 현재 413건이 현재 그 후에 접수됐고요. 현재 인정된 건은 154건이 인정됐습니다. 그래서 한 40% 정도, 35% 정도 현재 인정되고 있고요. 불인정이 한 259건 정도가 불인정되고 있습니다. 인정과 불인정의 조건이 어떻게 차이가 나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접수가 되면은 그 경기도 통일시키기 위해서 경기도 전세 사기 피해 지원단을 구성해 놔서 그쪽으로 다 올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종합적으로 현재 이 내용이 전세가인지 아닌지에서 판단해가지고 거기서 일괄적으로 현재 검토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전세 사기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올리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전세 사기 피해가 됐어요. 그러면 공인중개사에 대한 제재 조치는 어떻게 하나요? 어쨌든 전세를 얻으려면 통해서 개인이 전세를 일괄적으로 인터넷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공인중개사나 이런 부동산 같은 데를 통해서 전세를 확정을 짓는데 거기에 대한 제재 조치는 전년도에 저희 평택에 있었나요? 지금 전에 때 저희가 이제 전세 사기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제 피해 본 사람한테 지원하는 조례를 만든 거고요. 지금 이제 김승희 의원님께서 발표하신 이 조례 같은 경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공인중개사들이 이제 거래나 할 때 보면은 이런 피해를 방지하고 그거를 하기 위한 이제 안전전세 관리단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성격이 현재 보면 아까 말씀하시는 이제 공인중개사나 이런 분들이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거를 지원하는 조례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관리단이라는 게 그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나 부동산 등을 관리하는 데도 같이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전세를 사기 피해를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세심한 절차나 이런 걸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동산의 그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도 같이 하시는 건가요? 이 네, 운영단. 지금 현재 저희가 이게 한 62명 정도가 이제 안전세 관리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보면 이제 이게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자발적으로 현재 어떻게 보면 운영하던 거를 이제 제도화를 시켜서 제대로 이제 정착화 만드는 이런 조례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여기 다 있어요. 시부동 업무 담당하는 공무원 이런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전세 사기 어느 면을 주로 담당을 하시나요? 지금 이제 부동산 거래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이제 제대로 된 물건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저희가 계속 이제 이분들하고 같이 교육하고 모니터링 하면서 그런 걸 교육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나오게끔 하는 이런 제도로 운영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김승겸 의원님께서 우리 쉽게 말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소시민들이잖아요. 우리 시민들의 생활권을 지원하고 생활에 대한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좋은 조례를 내셨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요. 사실은 전세 사기 피해를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적발을 하거나 거기에 대한 법적 조치가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내용보다도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광범위한 것만 나와갖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좀 체계적으로. 네,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그 부분은 현재 보면 우리 현 제도권 내에서 이제 중개사가 이제 중개를 잘못해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행정처분이나 이런 기준은 별도로 이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분하고 있는 거고 요 조례는 이제 저희 시만 있는 게 아니라 경기도부터 해서 의정부, 파주, 수원시에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자성적인 조례를 통해서 전세 사기를 피해 방지를 하기 위한 이런 조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한번 다시 보고 우리 좋은 조례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더 평택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지금 우리 평택시에 전세 사기 현황이 파악된 게 있나요? 예, 아까 그 우리 김수희 의원님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2023년 8월부터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2025년 12월까지 그 전세 사기를 피해를 봤다고 접수했던 분이 413건이고요. 현재 보면 인정된 분이 154건 인정돼 가지고 현재 그거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이제.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전세 안전전세 관리단이 구성돼서 운영 중에 있잖아요. 예, 그럼 이 그렇습니다. 평택시에도 이 경기도 전세 안전전세 관리단이 파견돼서 점검을 한 적이 있나요? 저희 이제 파견이 아니라 저희 그 시 내에 있는 공인중개사분들 62명으로 저희가 구성해서 운영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경기도 직접 구성된 이 관리단이 평택에 온 적은 없고요. 저희 그 내부에 있는 우리 공인중개사분들 중에서 62명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택시에서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거는 이 경기도 조례에 근거해서 법률과 요거는 이제 조례 근거가 아니라 이제 저희가 이제 자발적으로 만든 내부적- 거죠. 네, 내부 내부적으로 규칙.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던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조례로 현재 이번에 만드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저도 여기 봤는데 몇 가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건 이 전세 사기에 워낙 문제가 우리 사회적으로 되게 심각했었고 지금은 조금은 그 전보다는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여러 가지 뭐 조치들을 하고 또 모니터링이라든가 또 임차인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이 공유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기존보다는 좀 줄어드는 추세인 거죠, 추세는. 예, 예전보다 작년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 2024년보다 줄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노력도 해주셔서 줄어들고 있어 다행이긴 한데 그 피해가 큰 데들은 마주 뭐 전문적으로 전세 사기다 싶을 게 아주 뭐 그 액수나 규모가 큰 것들도 있어갖고 뭐 200채 뭐 100채 뭐 이런 식으로 피해가 발생해서 해결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 있는 거로 제가 그 언론 보도도 봤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고민이 되는 지점은 조례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이렇게 모니터링 활동들과 관리단 구성을 해서 합동 점검을 하는 이 부분은 좀 이제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이제 운영 협의회를 설치하는 게끔 이 조례에는 지금 현재 돼 있거든요. 13조부터 현재 20조까지가 운영에 관련된 그 조례인데 운영 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이게 필요한 건지 아니면 시가 이 전세 관리단을 안전 관리단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충분히 목적은 좀 달성될 수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이제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네, 토시목 과장입니다. 요 조례안은 여태까지 이제 전세 사기에 대한 피해에 대한 자에 대한 조례안은 만들어졌지만 요거는 예방적인 조례안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다가 이제 우리가 임대차 계약 자체는 전반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계약 관계 단계부터 공인중개사들이 거기에 그 계약 관계에서 전세 사기가 목적물이 그런 물건 자체가 있다 그러면은 그런 물건에 대해서 중개를 스스로 좀 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 권리 관계가 복잡한 이제 그 관계 변동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문자 알림 서비스라든가
아무튼 그 청년층이 많이 전세 사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계약 단계에서 공인중개사 스스로 자정적으로다가 하지 말자는 이런 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동참된 이제 그 지킴이로다가 동참된 중개사들이 지금 51%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거를 또 관리하는 관리단이 필요합니다. 관리단이 저희가 62명을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리단을 또 운영할 수 있는 운영 협의회를 해줘야 되는데, 동참된 이제 관리단원에 대한 이제 그 의축이라든가, 그다음에 모니터링에 대한 지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또 선정을 해주는 것도 운영 협의회에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협의회는 나름대로 이 안전관리 그 관리단하고 그다음에 동참 사무소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시에 각종 위원회가 엄청 많잖아요. 여기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위원회가 본데 많은 위원회들 중에는 1년에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거나 또는 서면으로 가름하거나, 실질적으로는 거의 형해화되어 있는 위원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위원회가 꼭 필요해서 여기서의 위원회 의결이 필요하고 만들어져야 될 그런 위원회들도 있을 테고, 사실상 위원회 없이 운영하더라도 별 지장이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조례를 좀 검토해 보니까 경기도는 이렇게 운영 협의회가 있어. 근데 수원시는 이 관리단에 대한 임무 및 활동과 이런 부분은 있는데 운영 협의회에 대한 규정은 다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그게 거기가 옳다, 뭐 이게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운영 협의회가 꼭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는 거죠. 아무래도 그 안전전세 이제 지킴이라고 있습니다. 그 공인중개사들이 이 지킴이에 이제 동참을 하고 그분들에 대한 이제 이행과제가 있습니다. 이행과제에 대한 거를 그 지키지 않을 경우는 이제 관리단에서 이제 점검을 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그 협의회에서 그 중개사무소에 대한 그 결정을 거기서 협의해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관리단원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이제 협의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 위원회식으로다가 해주는 게 맞다고 저는 저희 부서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은 무슨 말씀인지 일단 알겠어요. 필요하시다는 의견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향후에 운영은 또 별대로 보고, 두 가지만 질의하고 질의 마칠게요. 공인 그 구조에 보면 안전전세 관리단 구성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두 번째 항목에 보면 관리단은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한다고 그러면서 공인중개사협회 지회장, 부지회장, 분회장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공인중개사협회는 하나만 있는 건가요? 저희 시는 이제 각 지회가 이제 그 권역별로다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지회, 송탄지회, 안중지회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협회라고 하는 거는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그거는 한국공인중개사하고 대안이 있는데 대한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지금 협회는 한국공인중개사에서 거의 주도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평택에는 몇 명 되지가 않아요. 아, 예, 하여튼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하시면 어쨌든 이거는 뭐 특정 한국이든 대안이든 예. 그런 건 뭐 특정한 건 아니고 공인중개사 협회라고 하는 것 속에서 그거는 내부적으로 하여튼 검토해서 선정하시겠다는 거죠. 아니 그 제 질의가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11조 모니터링 활동에 보면 그 다른 데 보면 조례 중에 10조 제1호에 따른 관리단의 모니터링 활동은 등록 관청의 행정 조사를 보조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이거로 끝냈는데 다른 데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권한을 초과하여 조사하거나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즉 모니터링 활동에 일정한 제한,
어떤 규정, 그러니까 침해해서는 안 될 부분을 명기한 다른 시 조례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이렇게 첨부를 해야 돼요, 수정을 해야 돼요, 아니면 이 조항이 별도로 없어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예, 그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거는 어떻든 간에 저희 등록관청 담당 공무원하고 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의 이제 보조 역할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으로다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게 집행부 의견인 거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참고해서 뭐 의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순희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승영 의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 관리단이 지금 자발적으로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봉사활동식으로 해서 62명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셨어요. 평택에?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62명을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단원을 다시 뽑으시는 건가요? 관리단원 62명에 대한 거는 이번 1월 달에 의축을 했고요. 위촉을 다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하시는 거하고 위촉 왔을 때하고 그분들한테 주어지는 뭐 인센티브나 이런 게 따로 있나요? 이 안전사세 관리 운영 조례를 경기도에서 만든 목적은 실질적으로 그 공인중개사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참여를 해주는 조건입니다.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분들이 해야 될 일은 실질적으로다가 이제 그 지킴이라는 그 명칭을 이제 동참 마크를 저희가 이제 시에서 부여를 해주고 그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그분들도 운영에 동참을 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다 이제 그 정보 공개를 저희들이 해주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 부동산 포털 같은 경우는 안전사세 지킴이 등록 없으라고 저희가 다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부동산 중개 거래를 할 때 이왕이면은 안전사세 지킴이 중개사무소라는 걸 보고 찾아갈 수 있게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여기에 62명 중에 분포가 뭐 서부 뭐 북부 남부로 해갖고 포진되는 인원은 거의 다 나눠 송탄 쪽이나 안중 쪽이나 평택이 남부 쪽이나 인원은 거의 한 군데만 집중돼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각 지회별로 지회별로 예 지회장이나 거기 임원진들 위주로다가 의촉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뭐 생각하는 뭐 여기 아까 말씀하신 거 저기 또 협의회 그 운영 협의회도 있고 그런데 그 예산이나 그런 거나 여기 보면 또 포상도 있고 그래요. 그럼 여기에 관련돼 있으신 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공인중개사들이 혹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 형평성이 그 조금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일단은 한번 세심 있게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속해지 않으신 분들에 대한 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민원이나 모든 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전세 사기 예방에 대한 관리단 운영 조례안 시간인데요. 방금 그 유승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세 사기 피해 건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에 비해서 평택시가 좀 높은 편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 지금 이제 그 50마 이상 시 대비해서는 저희가 저쪽에 수원 위쪽에 시도보다는 안산이나 좀 적은 거고요. 지금 이제 화성도에 적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지금 저희는 현재 보면 저쪽에 이제 북부 쪽에 지금 신장도 이쪽으로 해서 보면 이제 그 다가구주택 이런 것들이 몇 건 있었는데 좀 적은 편입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뭐 몇백 건씩 발생한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한 많이 발생하면 한 건물에 한 15세대 정도 그렇게 좀 그래서 좀 저희는 규모는 좀 대형 사기가 피해나 이런 건 좀 적게 나타나는 편에 있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그 피해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사회 이슈화가 돼 있었고 지금 평택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승경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해 주셨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우리 평택시에서 좀 준비를 덜 했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평택시는 전반적으로 전세 사기도 전세 사기지만은 건설 사기 많이 일어나고 있죠. 공동주택. 여기 이제 시공비 뭐 네. 일 못 받던 네. 돈 못 주고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제 뭐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그 인자 개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지금 해결이 계속 안 되고 있고 환지 방식에 대한 그 도시 개발이 잘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건설 경기가 침체되면서 이제 보면 이제 은행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보면 좀 일부 그 개발 사업지에서 이제 지금 현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 평택시가 공동주택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취직산업센터도 분양이 지금 전면 무효하고 있어요. 거의 무효하고 있어요. 그 내부적으로 그 내박은 이제 뭐 여기서 논의하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말씀을 뭐 다 못 드리겠지만은 용도에 따라서 입주를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이 평택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뭐 대표적으로 서부 지역의 화양지구 이 부분도 지금 뭐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평택시에서는. 네, 지금 그 민간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그 많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앞으로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이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하여튼 기준을 좀 만들어 가지고 그말 그대로 이제 그냥 도시개발 사업 그냥 진행이 아니라 사업 자금력부터 할 수 있는 식으로 저희가 이제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이제 그 제도가 어느 정도 마련되면 의회에도 별도로 보고를 드려 가지고 어떤 제대로 이제 운영할 수 있게끔 할 거고 이제 지금 나타난 문제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보면은 부동산 경기 침체든 건설 경기 침체에 따라서 이제 상당히 심하고 있는데 어떤 다각도로 저희가 현재 보면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게 지금 현재 은행권이라는 거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하여튼 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해결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평택시의 공공 그 사업에 대한 공공 사업에 대한 그 건축물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이제 제가 바깥에서 좀 들리는 얘기로는 입찰제로 하다 보니까 저가로 입찰을 일단 받아놓고 계속해서 추가로다가 증액을 시키는 방법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잘 챙기셔야 돼요. 물론 이제 뭐 그쪽 그 녹색 건축 사업과에서 뭐 공공 저기 건축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고 있지만은 이것도 도시주택 국장님이 잘 관여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잘 단도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현재 그 재개발 지역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뭐 추진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은실 제1지역 이런 부분도 시행사가 재력이 좀 없어서 모든 게 이제 진행을 못 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결국은 피해 보는 거는 평택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꿈을 새 집의 꿈을 안고서는 재개발 사업에 동의를 하고 승인을 해 줬는데 결국은 입주를 못 하고 있다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주택국 관할의 각 과에 계신 분들께서 좀 철저하게 염두를 해 두시고 안전 예방에 대해서 좀 많이 그 계획을 좀 잘 세우시고 우리 김승경 의원님이 전세 사기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관리단을 운영을 해서 이게 좋은 지뢰를 내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진작 우리가 추진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고. 이건 그 전세 사기 관련해서 이제 그래도 뭐 4, 5년 가량 이렇게
우리 평택시에서 업무를 담당하셨잖아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그쪽에 계속 뭐 계셨으니까 우리 시민분들 뭐 특히 청년이나 뭐 사회 초년생들 분들을 포함해서 평택시에서 그럼 그 이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방송도 이게 시민분들이 보시는 계시고 하니까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되고 계약할 때 어떤 점들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그 전세 사기 관련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들이 이제 계약 단계에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그 주변 시세 대비해서 이제 그 주변 시세가 높은데도 이제 그 계약 전세를 계약하는 단계에서 뭐 권리 관계가 좀 복잡한 그 설정된 것들이 있습니다. 선순위 설정이라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이제 종종 이제 그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생기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이제 그 계약 단계에서 그 설명 자체를 이제 공중개사들이 성실하게 좀 해주시면은 그 관계에 따라서 이제 많이 예방되지 않을까 그러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보통 그 전세계약 전 체크리스트를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런 체크리스트 사항에 대해서도 제공을 해줄 거고요. 그다음에 그 특약 사항에 대해서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특약 사항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좀 작성을 해갖고 제공할 수 있게 그 중개사들한테 또 그분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임차인 피해에 대한 거를 이제 공인중개사 분들하고 이제 그 공동 대응할 수 있게 그 부분도 이제 그 시청가제에다가 그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임대인한테 이제 필요한 자료도 저희가 이제 또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 중개사무소에 이제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종사자 되시는 분들이 가끔 이제 사기에 이제 전세 사기에 이제 연루가 되고 그러는데요. 그 종사자에 대한 부분도 같이 교육과 이제 현황을 그 제공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계약 전에 이제 필수 이제 체크리스트를 또 작성을 해갖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재확인을 시켜주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요번 본 조례에 따라서 그 시청가제만 성실하게만 이행을 해준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전세 사기로부터 안전한 그 부동산 그 계약 관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뭐 공인중개사 분에 대한 그런 교육이나 뭐 이런 것도 필요한 사항이고 그러나 또 일부 아주 극소수지만 공인중개사들이 이런 전세 사기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서 같이 어떻게 보면 이런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언론 보도나 발생한 부분이 있잖아요. 일부 소수이긴 하지만 예, 그래서 하여튼 이 임차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은 홍보나 안내를 통해서 이런 전세 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하는데도 좀 역점을 두고 시민 홍보에도 좀 주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권리당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안 번호 제9-789호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의 이임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법적 안전성을 높이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세부 개정 내용은 도시계획과장이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기입니다.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상위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사항입니다.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내용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의 용어 정의가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도시계획조례 별표의 내용 중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위법의 위임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조문체계 일치와 효율적인 도시관리 정비를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7조 등 5개 사항은 시행령 표기, 위임 조문의 조항 표기 및 단일 조항 삭제 후 본문 기재 등 단순 변경 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부터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도시관리계획 위반의 제한으로 도시관리계획, 주민제한 관련 개발계획, 공공기여 등 국토계획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변경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주민의견 청취의 위임과 관련된 조항으로 국토계획법 관련 규정이 2024년 2월 6일 개정됨에 따라 조항이 변경되어 상위법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제10조 도시계획시설 관리에 대한 규정으로 이 또한 국토계획법이 2024년 2월 6일 개정되면서 상위법의 조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9페이지 제16조의 2와 제16조의 3조항은 개정정 조항인 제16조의 2 규정이 관련된 내용의 혼재로 인해 시민들의 이해가 어렵고 해석에 이견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등의 설치 비용에 대한 규정과 설치 비용의 산정 방법 등으로 구분하여 개정함으로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16조의 3은 건폐율, 용적률 등의 완화를 위한 공공기여 방법, 비용의 납부 및 사용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였습니다. 11페이지 제20조 4항 자원순환시설 등에 대한 개발인 허가, 이격거리 기준 등과 관련하여 기존의 공공기관 설치 시만 적용에 예외를 두었던 사항에 재해로 인한 재축의 경우와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증축의 경우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추가로 반영하여 개정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제4항의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제6항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며 조례 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국가, 지자체 등이 설치하는 경우와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 재해로 인한 재축의 경우에 완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앞에 개정 내용 중 제6항, 제3호의 재축과 관련된 건축법의 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8조 제4항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의 비상임 연구위원회 위촉 운영과 관련하여 위촉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조례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의원입니다. 우리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보다 보면 개정 이유가 적어오신 것처럼 우리 상위 법령에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좀 반영을 하고 체계를 좀 정비하여 효율적인 도시 관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런 개정 이유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들여다보면 요즘 한참 또 많은 민원 받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조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만 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개발형이 이격거리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1km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주요 도로나 간선도로, 뭐 하천 이런 취락지구 이런 거로부터 이제 이격거리 1km 이내에는 이제 자원순환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게 신설이 된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20년에 이제 요 조항이 신설됐고 그 이후에 이제 그 계속 이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최근에 또 그 이제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이제 그 관련된 또 이 민원들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요건 이번에 개정된 사항은 이제 그 민원을 반영했다기보다는
이제 작년에 이제 그 폭설이 왔을 때 이제 그 폭설 피해로 인해서 이제 건축물이 무너진 이제 자원순환 시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요 규정으로 인해서 이제 재축이 안 됨으로 인해서 이제 업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민원들이 있어서 그런 필요한 그러니까 재해로 인한 피해 이런 부분들은 좀 개정을 통해서 그 업하시는 분들의 좀 그 환경을 좀 개선하고자 검토하게 됐습니다. 대부분 지금 현재 이 기준에 좀 해당된다고 보기보다는 이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한 몇 개 업체가 돼요. 저희가 그 자원순환과랑 협업을 해서 확인한 바로는 단순 수집 업무 하나를 제외한 이제 요 시설에 이제 규정에 제한을 받는 업체는 한 167개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민원도 상당히 좀 있죠. 뭐 이번에 이제 그 입법 요구했을 때도 이제 그 관련된 업체에서 이제 의견서를 제출하셨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지속적으로 이제 요 규정에 좀 이렇게 삭제를 요청하시는 그런 민원들이 꽤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좀 반영할 수 있는 지금 현 시점은 아니잖아요, 100% 다.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요 관련해서 이제 지금 이제 권익위원회에서 추가로 또 이제 그 조사를 하고 있고 아직 이제 최종적인 이제 조사 결과가 내려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가설 건축물 입지에 대한 민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최종 권익위의 이제 조사 결과 내려오면 그 민원 사항과 권익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추가 입법을 좀 검토할 예정입니다. 예, 추가 입법할 때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좀 반영이 좀 돼야 된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 증축의 경우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전혀 그 현 시설에서 증축의 경우는 지금 이 조례 예상으로는 허용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증축도 이제 개발행위 국토개법상 개발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 이제 20조 사항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기 때문에 이제 증축도 당연히 지금 제한을 받고 그럼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도 당연히 안 되는 건가요? 예, 이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사항은 모두 이제 지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의아한 게 우리가 재해로 인한 재축의 경우잖아요. 근데 이번에 먼저 번에 우리 재해로 인한 재축의 경우가 안 됐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안 되고 좀 있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좀 허가가 되는 거예요. 예, 이번에 조례가 이제 완성이 되면 이제 그 부분은 이제 해소가 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축이라고 하면 약간의 꼭 그 범위 안에서만 그게 재축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조금 납득이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이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없을까요? 더구나 재해로 인한 재축이라든지 아니면 뭐 더 큰 뭐 그분들의 얘기로는 그 허가받은 용도 내에서 우리 가설 건축물 같은 거 약간의 증축 같은 문제도 제한을 해버리니까 이분들이 앞으로 사업을 영위하는데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에요. 현 시점에서 우리 폐기물이 양이 좀 많아지면 적재를 해놓을 부분들이 없는데 이 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 막아져 있으면 그냥 그 노상에 방치되는 그런 경우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 쉽게 좀 깊게 고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 민원을 계속 받고 있고 다만 이제 그 이게 이제 기존에 업하고 계신 분들의 이제 증설하고 신규 허가를 받고 하시는 분들의 이제 제한하고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만약에 이제 기존에 입지한 분들의 증설만 계속 허용했을 때는 신규 입지만 제한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 이제 이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만 제한만 생기고 기존에 업했던 부분들은 이제 보호받는 그런 이제 형평성의 이제 우려도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까지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 근데 좀 잘 뭐 형평성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신축하는 거 기존에 업을 하시는 분들하고의 그 형평성을 이렇게 평가하는 기준이 약간은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기존에 하던 업인데 업에서 필요 시설에 따라 제 생각에는 일부 어느 정도 면적 정도의 그 제한 기준을 둬서 증축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방향으로 좀 고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 그렇다고- 말씀 그렇다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접을 수 있는 입장도 안 되는 거고. 근데 다시 한번 근데 우리가 뭐 그 연면적인 뭐 층수라든지 그런 것도 우리가 실은 재해로 인해서 있으나도 전혀 증축이 그 연면적을 초과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그러니까 기존에 허가받았던 재축이라는 게 기존에 허가받던 범위 안에서의 복구 개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기존 규모 안에서만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가설 건축물이 재해로 인해서 무너졌다고 하면 그분은 꼭 가설 건축물로 다시 증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 그 재축이라는 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원상 복구의 개념이라서 이제 그렇게 적용이 될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건 잘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입법을 추진하는 데에서 이분들의 피해가 좀 최소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김승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금 한 22가지 주요 내용 등이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고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용어 정리나 용도 지역 지구 예외 규정이나 또 신설이 좀 된 거 이런 것 위주로 해서 정리가 된 거죠. 예, 대부분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토계획법에서 이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고정된 그 개정된 내용을 이제 저희 조례에 담는 내용들이 대부분이고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일부 추가 이제 입법 검토한 내용들이 특별히 시에서 뭐 바꿀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잖아요. 그 큰 범주에서 바뀌는 거지 시에서 별도로 어떤 신설 조항을 만들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이제 저희가 신설 조항을 만드는 내용들도 있는데 좀 전에 이제 네. 그 이관우 의원님 말씀하신 이제 그런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실은 평택시가 이제 그 조례에 위임한 내용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검토해서 입법한 거고 뭐 상임기획단 이제 자문위원 구성이나 아니면 이제 공공기여 납부 방법에 대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 운영에 이제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개정한 사항들도 일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생산녹지, 뭐 자연녹지,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건축물의 정비라고 했는데 뭐 자연취락지구도 있고 보호취락지구도 있어요. 거의 정비에 관한 사항인데 이 내용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네, 근데 그 일단 그 뭐 생산녹지 지역에서 이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이제 그 별표의 이제 조항만 좀 단순 변경된 사항이 되겠고요. 그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이제 농산물 그 직판장에 대한 내용들이 규정돼 있었는데 그게 이제 농민하고 이제 어민의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한 조항에 합산돼 있던 거를 농민하고 어민의 내용으로 이제 이렇게 분리해서? 분리해서 이제 상세하게 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산관리 지역에서 이제 휴게 음식점을 이제 조건을 부여해서 이런 일정 조건 안에서만 휴게 음식점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으로 좀 이게 뭐 구체화된 전체적으로 어떤 뭐 그 건폐나 용적률에 이런 관련된 사항은 아니네요. 허용 용도에 대한 용도에 내용들이, 대한 예. 내용들이죠. 네, 전체적으로. 네, 일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항들이 이제 세부적으로 별도로 다 설명을 전에 하셨잖아요. 이 네, 내용들. 의원 간담회 때 설명을 네, 다 드렸습니다. 설명을 해주신 내용이고 보호취락지구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보호취락지구가 평택에 지정돼 있는 곳이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보호 취락지구는 아직 지정이 안 돼 없죠? 있고요. 이번에 이제 그 국토기법 시행령에서 보호 취락지구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신설에 따라서 조례로 이제 그 규정을 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지정을 하는 거고 보호 취락지구가 평택시는 아직 지정된 사항은 없고 앞으로도 이제 대부분 이제 평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 취락지구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필요에 따라서는 지정할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보호 취락지구를 별도로 지정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보존 가치가 있는 데는 이게 분명히 보호취락지구가 되면 이게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평택은 아직 없다니까 이것도 검토가 해봐야 될 내용이네요. 앞으로.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 일정 제2항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의 있으십니까? 의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